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댓글들을 요즘 웬만하면 다 읽어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웬만하면 다 답변을 가능한 드리려고 하는데, 이 댓글 쓰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 정답은 안 보이고, 또 이성적인 판단은 안 되고,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 뭔가 판단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상황을 이렇게 다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제가 댓글의 내용을 보면은 제가 답변하기가 참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것들을 얘기해 드릴 거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런 댓글이 제일 많이 나와요. 제가 이렇게 해서 헤어졌는데 재회 가능성이 있나요? 영상에서도 누차 말해왔듯이 가능성은 여러분 제가 딱 짚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일반적으로 상담을 할 때 저 나름대로 난이도의 구분을 하겠죠. 그 구분의 기준들을 얘기해 드림으로써 이 자가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 텐데, 제가 재회의 기본적인 구조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이별 발생, 그리고 재회의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제거, 그리고 나에 대한 부정 이미지를 희석, 그 후에 재접근과 교류를 확장하는 식으로 대략 제가 이 재회를 시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 이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이별이 발생하면 그 이별이 발생하게 된 그 이유들이 있는데, 이성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 감정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별마다 딱 하나의 문제만 해당한다 이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보통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재회를 할 때 요점을 두는 것은 사실 감정적인 것에 요점을 두는데, 실제로는 이 이성적인 장애물이 훨씬 더 문제가 되는 요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성적인 문제가 원인이 돼서 이 감정적인 손실이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가장 많은데, 대부분 분들이 이 이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하거나 감정적인 것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두고 있으니 재회는커녕 이별 후 내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초기 단계인 후처치 작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로 매달리다가 상대방과 교류를 시도하니까 그 교류의 수준만 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감정적인 것이 원인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보통 어떤 경우냐면, 연애를 시작은 했는데 뭔가 상대방 입장에서 어느 수준 이상으로 이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잘해도 감정이 자라나지 않구나, 이런 말 그대로의 이성적인 감정적인 영역에서 끌리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이 연인 관계가 일정 기간 이상 시간이 지난 경우라면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너한테 식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들여다보면은 이성적인 이유의 개입이 있습니다. 대부분 착각하시는 예시로 이 권태기가 있습니다. 권태기는 뭐래도 이 사람이랑 있는 시간이 즐겁지가 않고 따분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을 내가 더 이상 찾지 못하게 되고 이 사람으로 인한 자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감정적인 영역이죠. 근데 이런 생각까지 오게 되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은, 어느 순간에 이 사람에게 자극을 받지 못하면서 내가 이 사람과의 연애가 행복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속되면서 연애의 그 의미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회의적인 사고로 인해서 어떤 생각의 결론에 도달하냐면, 나는 이 사람과 연애를 해도 행복하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성적인 장애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 사람과 연애를 해도 행복하지 못할 거야. 자, 이게 여러분 감정입니까? 생각입니까? 생각입니다. 즉 이게 고정관념화가 되는 것이죠. 내가 앞으로 이 사람과 뭘 해도 행복할 게 아니라는 색안경을 쓰게 되죠. 그러면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에게 내가 재회를 시도해도 상대방이 재회를 선택하거나 감정을 더할 수가 있을까요? 이럴 때는 상대방의 이 생각, 나랑 연애를 해도 행복하지 못할 거야, 이 생각을 바꿔줘야 합니다. 이게 감정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성적인 장애물이었던 것이죠. 자,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을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행복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원리적으로 생각하면 결국 여러분 이건 자극의 문제입니다. 지금 상대방이 나랑 있을 때 즐겁고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느낀다는 것은 내가 지금 상대방에게 자극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먼저 교류를 회복한 뒤에 연인 관계가 아닌 인간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상대방이 나와의 시간에 자극을 받도록 하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재회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성적인 장애물과 감정적인 장애물을 제거를 하고 이미지가 희석이 됐다는 판단이 선다면, 그때 가서 상대방에게 이성적인 재접근을 시도하며 관계를 발전시키는 그런 형태로 나아가서 재회에 도달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기본 원리로서 제가 오늘 좀 보통 이 재회를 시도할 때 좀 쉬운 케이스와 어려운 케이스를 구분해 보도록 할 텐데,
자, 먼저 이 표를 보도록 합시다. 자, 이 표는 제외를 할 때 난이도를 구별하는 표이기도 하고 제외의 큰 방향을 디자인하는 표이기도 합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 우리 연애언어연구소에만 볼 수 있는 표인데 특별 공개예요. 이건 총 난이도를 우리가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먼저 이 감정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당연하게도 이 감정적인 문제가 있으면 감정 회복에 대한 작업을 해야 하니까 뭐 비교적으로 난이도가 높겠죠. 그리고 이성적인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판단을 하는데, 이성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이성적인 문제의 경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렇게 또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제일 착각하기가 쉬운 게, 감정적인 문제는 있지만 이성적인 문제가 없는 경우는 이성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보다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제일 문제가 돼요. 특별히 이성적으로 장애물 제거할 것이 없는데 이 감정이 문제가 돼서 이별한 경우는 정말 감정적인 문제가 100%거든요. 그럼 이건 정말 상대방한테 내 자신이 이성적으로 끌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건 상대방에게 이직되어 있는 내 이미지를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서 재유혹을 해야 되는 골자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럼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더 어려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대략 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는 상대방의 성향 및 상황이라는 되게 중요한 변수는 개입이 안 됐어요. 실제로 제가 컨설팅을 할 때는 이것들도 고려를 함께 넣어서 최종 구분을 하지만, 일단 여기까지가 기본 골자이기 때문에 이 베이직한 수준에서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인데, 자, 다시 구분한 걸 보고 제가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감정적인 문제가 있으면서 이성적인 문제가 가벼운 경우. 자, 이 경우는 세부 상황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요, 감정적인 문제가 크고 작고로 구별할 수 있는데, 이 감정적인 문제가 작은 경우, 즉 감정이 잔존해 있는 경우라면 유예 기간까지 가지 않고 이 이성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즉시 제외를 시도할 소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성적인 문제의 기간이 너무 길거나 이 상대가 여러 차례 개선 요구를 했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은 그런 경우라면, 이 문제의 주제는 가볍지만 상대방이 전혀 개선이 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사실상 문제가 무거운 경우로 분별을 해야 맞는 것이죠. 각 상황마다 예시를 하나씩 넣어볼게요. 상대방이 나를 애정하는 마음은 있어요. 물론 연애할 때처럼 뜨겁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 상대방이 내가 연락이 잘 되지 않아서 불만이 생긴 경우, 자, 이게 딱 적절한 예시인데 뭐 기만 같은 것들은 아니니까 이 주제가 큰 관점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라고 분류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불만이 뭐 한 2개월, 3개월 정도 내에 뭐 짧은 기간 정도만 야기된 거라면 이 상대방한테 내가 노력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피력함으로써 즉시 제외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케이스로 한 3년 정도 길게 교류를 했고 이 상대방도 꽤나 많은 횟수를 개선 요청을 했는데도 내가 이게 개선이 안 되고, 그렇다고 내 연락 스타일을 상대방이 받아들이도록 합의가 된 것도 아니고, 이 매번 갈등이 생기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고 이렇게 반복됐다고 쳐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이 상대방은 너무 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자, 이런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쉽게 내가 개선이 될 거라고 납득시키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주제는 가볍더라도 문제 자체가 가볍다고 구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경우, 감정적인 문제가 있으면서 이성적인 문제가 무거운 경우. 자, 이 경우가 이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경우이자 여러분 어려운 경우죠. 유예기간의 발생도 이 상황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경우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성적인 문제가 있음으로써 감정적인 문제도 함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이 경우는 이 단순히 이성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이 감정적으로 이 상대방이 나한테 더 이상 애정이 잔존하지 않으니까 이 재회라는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목적 자체를 재회라는 큰 목적을 바로 설정할 것이 아니라 교류 회복이라는 그 중간 단계를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먼저 이 교류를 회복하기 전까지 이 유예기간이 좀 생길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유예기간이라는 것도 여기서 상대방이 이성적인 문제가 무거운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뭐 유예기간을 가지면 무조건 해결된다, 이런 것은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상대방이 나를 생각할 때 부정적일 수 있는 그 이미지에 대해서 1차적 해독을 해두고 그 해독이 유예기간 동안 터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우리가 이 후처치 작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두 가지 예시를 볼 건데, 하나는 상대방이 너무 연애 기간 동안 외로웠던 것이죠.
이게 뭐 연락만 안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연애를 하는 그 의미 자체를 상실하도록 내가 너무 신경을 안 써서 상대방의 마음이 멀어지는, 상대방이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기간 또한 짧지 않았을 때, 자, 이 경우에는 뭐 먼저 내가 왜 연애에 대해서 몰입을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얘기를 하고, 그래도 내가 상대방을 사랑했으면 사실이라는 것을 전달을 하고, 이 가정 문장을 넣어서 우리가 만약 이렇게 연애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이 상대방이 그동안 원했던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뒤에 상대방의 이별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템포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적어도 상대방에게 내가 인지를 하고 후회를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행동한 것을 반성을 하고 또 내 입장을 이해는 시켜두고 그리고 나서 유예 기간을 가져야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하나의 경우로 그 주제가 굉장히 무거운 뭐 데이트 폭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제껏 이 상대방에게 뭐 폭력이든 폭언이든 이 상대방에게 감정적 상처를 주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해왔는데 상대방이 이걸 버티다 임계치에 다다라서 이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 냉정하게 이성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절대 납득하지도 않고요. 이럴 때는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고 저주할 만큼 반성한다는 것을 어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재해를 바라는 것도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건 상대방의 성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단순한 방법론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주제가 무거운 경우라면 뭐 해결이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난이도가 높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감정적인 문제가 있고 이성적인 문제는 없는 경우. 자, 이건 제가 대표적인 예시로 두 가지 상황만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처음에 한쪽이 이 한쪽한테 구애를 해서 한쪽이 받아들이긴 했어요. 근데 그 받아들인 상황이 되게 열렬히 뭐 이 사람이 애정이 생겼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후회가 되고, 그렇다고 뭐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고 뭐라고 질책할 만한 행동도 없고, 그래서 이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 사실상 이 구조를요, 이 재회 구조에 접목하기 자체가 어려워요. 정말 아예 다른 구조인데 이런 경우는 거의 뭐 썸을 타다가 끝나는 그런 경우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경우는 아예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새롭게 느낄 수 있도록 인지를 시켜주는 것 외에는 달리 별다른 해결책을 찾기가 힘들어요. 이미지 전면 리빌딩이 필요한 것이죠. 죄의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유혹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 이 환승 이별입니다. 자, 진짜 웃긴 게 뭐냐면 환승 이별, 뭐 바람을 피는 사람들을 두고 만나는 사람이 뭔가 부족함이 있으니까 그렇게 바람을 폈겠지,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 생각과 그 성질이 덜 된 사람들은 여러분 항상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자기 잘못을 인지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머리로는 알아도 감정적으로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걸 두고는 뭐 제가 뭐라고 할 얘기가 없네요. 뭐 솔루션을 알려드리고 싶지도 않고요. 자, 다음 케이스. 감정적인 문제는 크지 않은데 이성적인 문제가 가벼운 경우. 상대방 또한 나랑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크진 않은데 뭔가 이성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별을 결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사실 문제 해결이 쉽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문제만 잘 파악을 해서 해결해주면 되니까요. 이 경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 구조에 대한 이해가 뭐 일반인 분들이 있기가 좀 어렵고, 이 무엇보다 상대방이 지금 뭔가 이성적인 문제가 있어도 이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뭔가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요,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동요시키는 것이 처음에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감정적으로 당신을 내가 얼마나 사랑했고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이런 감정 언어들을 상대방에게 던져서 이 죄책감 같은 감정을 야기시켜서 일단 상대방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드러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실제로 예시로는 이런 경우는 환경적인 문제가 커요. 뭐 남자들이 이 군대를 간다고 할 때 이별을 구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케이스예요. 남자들이 이별을 얘기할 때 자기 입장에서도 헤어지기 싫은데 자기 혼자서 크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 있거든요. 이럴 때 뭐 상대방이 나는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상대방이 얘기를 하는 게 뭐 네가 괜찮다 해도 내가 안 괜찮다 뭐 이런 식인데, 이럴 때는 여러분 그냥 강하게 몰아붙이면 됩니다. 네가 뭔데 너랑 내 관계에서 네 마음대로 결정을 하느냐. 야, 차도 내가 찬다고. 내가 기다리다 힘들면 너 찰 거니까 너 마음 편하라고 이딴 식으로 하지 마라. 이 이기적인 새끼야.
이런 식으로 말해도 됩니다. 이 상대방이 이 감정이 남아있을 때는 좀 이런 식으로 강하게 몰아붙여도 방법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 감정적인 문제가 크지 않은데 이성적인 문제가 무거운 경우. 자, 이 경우가 상당히 복잡한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상대방에게 감정적인 동요를 주는 부분도 필요하긴 하지만 이 어디서 필요한 거냐면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대방도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한 뒤에 그 선택을 촉진시키는 것에 감정적인 동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방도 나랑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관계 혹은 환경적인 문제가 너무 어려운 경우인데 예를 들면 제가 결혼이라고 볼게요. 이 보통 여자분들이 남자분들한테 결혼 얘기를 하면서 이 경우가 많이 나와요. 결혼을 여자가 원해서 이 남자를 압박을 하는데 이 남자 쪽에서는 지금 경제적으로 녹록치가 않고 환경적으로 녹록치가 않을 때 이때 여자분들이 진짜 실수를 하는 게 이 감정적으로 이 상대방이 나에 대한 감정이 뭔가 모자라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서운해할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현실적인 해결책을 줌으로써 함께 그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의지를 피력하는 것인데 이 감정에 초점을 두는 것이죠. 이럴 때는 상대방한테 막연하게 둘이 마음만 맞으면 잘 될 거야. 나는 네가 돈을 못 벌어도 괜찮아. 이럴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 달에 얼마씩 저축해서 빚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고 그리고 생활적 경제적 베이스를 어떻게 마련하고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결국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너를 만난 것이다 라는 인식을 주고 거기에 상대방이 선택을 망설일 때 감정적으로 뒤흔드는 말을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 경우도 뭐 비교적 어려운 케이스는 아닌데 문제는 말 표현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되게 논리적으로 잘 풀이하면 두 사람이 잘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걸 제대로 못해서 재회가 안 되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이제 이렇게 헤어지면 마음이 안 좋으니까 빨리 감정 정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는 적절한 시기에 빠른 대처를 해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경우 이 감정적인 문제도 이성적인 문제도 없는 경우인데 여러분 사실 이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요 실제로 이런 케이스인 게 아니라 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재회를 하고 싶다는 마음만 앞서지 뭐가 문제인지 내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면서 무작정 상대방을 붙잡는 행동 이러니까 재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재회 문제 해결의 기본 개념과 분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저도 여러분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 받을 때 대답해 드리고 싶죠. 근데 이걸 몇 %다 이 말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어불성설입니다. 재회는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한 구조가 아니에요. 재회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해결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이 감정을 배제하고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건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이 한 걸음이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재회에 빨리 마주하는 왕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주인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세요.